반갑습니다. 신선한 주식 경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월봉의 이해, 월봉 안에서 일봉이 헤엄치고 노는 것,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이해, 월봉의 이해란 시간, 기간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틱봉이 모여서 하나의 일봉이 만들어지고 20개의 일봉이 모여서 4개의 주봉이 되고 4개의 주봉이 모여서 하나의 월봉이 만들어진다.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듯 우리 계좌도 동전 모아 백지수표 만들자. 이 말은 우스갯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채팅에서 제가 예전에 대화를 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을 일부 적어서 옮겨 놓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이제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때 채창 내용을 여기다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블로그에요. 근데 오늘 우연찮게 나중에 보조 지표에 관련해서 이제 수치 설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동영상을 찍기 전에 이 월봉의 이해를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하면은 그 얘기가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의 이해란 부분을 먼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책장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월봉 안에 일봉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20개의 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 월봉은 한 달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일봉이 한참 상승 후에라도 한참 하락 후에라도 같은 말이겠죠. 월봉의 크기 그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일봉 차트 한번 보세요. 그걸 모으니 심한 건 100%도 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월봉의 하나의 월봉이 안에서 일봉이 어느 위치에 가 있든 그 안에 그 부처님 안에 손바닥이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봉은 장기 추세란 뜻이다. 어떤 추세로 흐르지 않는다면 월봉 안에서 일봉이 헤엄치고 노는 것과 같다.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하죠. 역으로 월봉으로 내일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보통 보면 말 그대로 눈 감고 찍기다. 전문가들 중에 월봉을 보고 매수를 할지 안 할지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초보분들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월봉이 좋다고, 지금의 월봉 모습이 좋다고 지금 당장 사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초보분들은. 근데 전문가분들은 월봉을 보란 말은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해라, 매수하지 말라,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전문가 정도면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초보분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뭐 몇십 년 있었지만도 10년 주식판에 있던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10년, 20년 있던 사람. 거의 30년 된 사람도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주식판에 뛰어들 때 놀랐었지만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만큼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을 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걸로서 매매 타이밍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월봉을 보고 내일 매수를 한다. 그 말 그대로 눈 감고 찍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 손등을 찍을지 고무판을 찍을지 뭘 찍을지도 모르면서. 그 월봉 안에서 일봉이 헤엄치고 놀고 있는데,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지선을 찍고 가기도 하고 더 내렸다 가기도 하고 안 찍고 가기도 하고 그냥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이나 그때 또는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기법이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든 확률이란 100%가 없다라는 얘기에 이게 답이에요. 이 말이에요. 확률, 주식에는 100%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전문가도 100% 자신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월봉을 보고 내일 사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초보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이 종목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내일 당장 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월봉에도 윗꼬리가 있고 밑에 꼬리가 있고 장대 양봉이고 장대 음봉이 있듯이 월봉도 그렇듯이 그렇다는 얘기죠. 지지선을 찍고 내렸다 올라가겠다. 이게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00%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은. 그렇지만 51%의 확률로 우리는 51% 이상의 확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월봉을 봤을 때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건 51% 이상 51%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70% 80%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주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분봉도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법도 어느 전문가들이 자기 뭐 다만의 기법이라고 강의한 것들도 100%라는 게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이 있어요. 판단 방법이 100%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법에 100%라는 게 없습니다. 확률 찍으면 찍는 대로 100%다 상승한다? 그런 기법은 없어요. 주식판 자체가 100%라는 확률이 없듯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명심을 하시고 보셔야 되고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강의든 유료든 리딩을 하는 것, 리딩방이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을 던져주는 리딩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응? 그리고 몇십 년 한 사람도 헤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 맥은 어느 정도 있으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월봉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버티는 거라는 거죠. 월봉이 괜찮으니까 버티는 거고 월봉이 깨졌기 때문에 그럼 주봉도 깨지고 일봉도 깨지고 다 깨졌는데 뭘 보고 버티느냐. 이건 장기잖아요. 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월봉은 장기고 주봉은 중기고 일봉은 단기인데 다 깨져버리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문가들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보다는 버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월봉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양봉, 음봉 판단으로 당해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연봉 1년봉에 1년봉에 음봉도 나오고 양봉 나오지만 어느 정도 큰 변동이 준 상태,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해 봉이 양봉으로 마무리 지을지, 연초에는 장대 양봉이었지만 연말에는 윗골이 다른 단양봉이 될지 음봉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월봉보다 더 심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대략적인 당의 흐름을 예상할 건데, 그렇지만 캔들의 위치나 기타 다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월봉은 장기 추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세의 정점, 월봉을 보면은 매수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주봉, 일봉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이 장기 추세의 그러니까 만약에 일봉에서 매도 저항선이 여기면은 주봉에서는 저항선이 여기고 월봉에서는 여기고 연봉에서는 여기고 그렇게 갭이 있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봉이나 주봉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위치가 같을 때도 있어요. 저항이. 그러면 강한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매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제 경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일 수 있고 꼭 뭐 기법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강의 동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하죠. 최소한 10가지 이상을 본다. 한 가지만 보는 캔들만 본다고 캔들만 보는 게 아니고 이평만 본다고 이평만 보는 게 아니고 무슨 기법이라고 해서 기법 그거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도 100%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확률 100%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99%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은 장기 추세고 이게 장기적인 흐름을 읽는 거고 추세의 정점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대로 고점, 최고점, 최저점, 월봉이 최고점이고 최저점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월봉의 이 저항이, 그 다음에 주봉, 그 다음에 중기 추세고 추세 판단 기준. 주봉이 돌아선다, 돌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추세가 확실히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봉은 단기 추세로 변곡 시점.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돌아서려고 할 때 이제 일봉이 먼저 이만큼 돌아서죠. 그러면 주봉은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어서 횡보를 합니다.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법 강의로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아셔도 초보분들 웬만하면 돈 안 잃어요. 손실 봐도 그렇게 많이 손실을 안 봅니다. 물론 그것도 100%는 아니지만은 웬만해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초보분들한테 제가 초보분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하나만 봐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데 사고 싶을 때 사라. 근데 그것도 안 지켜요. 이걸 얘기를 해줘도. 물론 저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안 믿지만 제가 이 누누이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해줘서 안 믿어요. 실제로 나중에 이 내가 지금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나 채창으로 그걸 얘기를 해서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동영상 찍으면 진짜 그거는 응? 돈 주고 팔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기 추세 추세 판단 기준이고 일봉은 단기 추세 변곡 시점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돌리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봉은 매매 타이밍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장중에 오늘 하루 장중의 추세, 제가 앞에 찍은 동영상 중에 얘기했죠. 2시간 타임으로 파동이 움직인다. 응? 2시간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파동의 한 파동이 끝나고 하는 부분 2시간이라 장중 파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살 때는 파동이 밑에 바닥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장중에 보통 2시간씩이니까 6시, 하루에 장중 시간이 6시간 반이잖아요. 그러면 한 파동이 2시간이면 세 파동을 만든다는 게 이제 한 파동, 두 파동,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이제, 그러니까 그럼 세 추세겠지. 파동이 아니라, 파동으로 치면 1.5 파동이 1.5 파동 정도가 되겠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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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동안 내려가고 2시간 동안 올라가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한 파동 반, 한 파동 반이 되겠죠. 2시간 동안 올라가고 2시간 동안 내려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00% 그것도 100%는 아니에요. 횡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2시간 동안 횡보를 쭉 하다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방향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중에 시황을 얘기할 때, 자, 오후장은 저 아침에 딱 보고 오후장에 반등을 기대하고 쉬었다가 보세요. 놀다가 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점심때쯤에 내가 이제 보다가 오후장은 반등을 기대합니다. 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오후장에 일단은 수익 챙기세요. 그리고 계좌 관리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락 추세가. 제가 리딩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채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그분들은 몇 분 안 돼요. 근데 몇백 명인데서 몇십 명에서 막 이렇게 줄이고 또 밴드 밴드도 몇 군데 옮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카톡방에 이제 단체 카톡방에 있는데 거기까지 마지막까지 쫓아오신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추세를 얘기를 해드리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매길 이 분봉의 장중세 매매 타이밍을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파동에서 하락 추세에서 바닥 저점일 때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럼 저점이다 싶고 이제 얘가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잖아요. 뭐가?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 시장에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종목에서 매수 타이밍이 확률이
51%라는 얘기예요. 따지보면 어떤 종목이든 그나마 괜찮은 종목을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차트든 기술적이든 뭐든 뉴스든 간에.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51%라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 뭐가 시장에서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장이 100% 올라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쌍바닥을 만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수리바닥 만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쭉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돌리는 것 같을 때는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위에서 꼭대기에서 추세가 쭉 올라가다가 꺾이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그 매도 시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종목에 대한 부분도 매도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매도로 장이 이렇게 매도를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서 박스 상단에서 잔파동을 그리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100%라는 게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그렇지만 꺾인다 싶으니까 이제 이 꺾인다는 걸 확신을 갖고 판단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아까 얘기했죠. 다 봐야 된다. 10가지 이상. 시장을 보는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종목을 봤을 때도 종목을 보고 얘는 버틸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 그 중에 그런 애가 있으면 걔는 팔으면 되는 거고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냥 뭐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종목만 보고 쳐다보고 시장은 안 보고 시장은 꺾어지는데 막 내려가고 있어요 강하게. 근데 내 종목은 지금 위치는 버티는 것 같아. 근데 긴가민가 해 그냥 거기서 막 버티는데 막 하고 있어. 왜 시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매수 수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버티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리치고 있는데 위에서는 응? 맞고 있기가 한계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가면 힘 빠져버리면 팍 내려가 본다고요. 물론 이제 강한 애들은 올리기도 하는데 그 횡보가 이제 길어진단 말이지. 버티는 게 내리치는 게 강하니까 길어지면 이제 알 때는 팔아야 돼 빨리.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참 이런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들이 참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매매하는데 매매 기술이고 응? 하나의 기법일 수도 있는데 응? 잘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메모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시간이고 기간의 이해라고 했죠. 제가 그 기간의 이해라는 부분을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응? 석 달인 분기, 반기 6개월, 1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1분은 60분이고 시간으로는 6.5시간이고 5일이 일주일이고 20일이 한 달이고 3개월이 분기고 이 분기가 응? 반기고 이 반기가 1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총 93,600분이에요. 이런 거 계산해 보셨어요, 여러분? 주식 하시면서? 이거? 안 하셨죠, 그죠? 10년, 20년 된 분들 이거 안 하셨을까? 이걸 왜 안 해? 해야지. 자, 1분은 60분, 1시간이면, 1분이 60분이고, 하루면은 390분이에요. 하루에 몇 분인지 아시는 분? 390. 그래서 왜 320분 이평선을 전 쓰거든요? 왜 쓰는데? 390분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1900,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내가 이평선을 지난번에도 내가 왜 다 틀리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설명을 잠깐 언급을 한 적 있죠. 동영상 찍을 때.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분이면 120분이고 5분 다 이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자, 1시간이면 6.5시간. 하루가 됐죠? 자, 1일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분봉을 보고 분봉을 쓰고 일봉, 주봉, 월봉을 하니까 제가 그거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일봉이 보통 이평선을 20, 60, 24 써요. 저는 이렇게 안 씁니다. 22, 65, 20, 30, 260을 써요. 왜? 52주잖아 1년이. 52주를 역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일주일이면 보통 일주일은 여러분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평선 쓸 때 보면 뭐 어? 5, 26 이걸 그대로 써요. 26을 이평선을 일주 이평에 240주면은 몇 1년이면 몇 주예요? 240주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120주가 5년이잖아. 120주가 10년. 그렇기 때문에 이 이평도 틀리다는 거예요. 설정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것도 안 하는 데다가 50주 역환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길어진다는 얘기지, 주가. 같은 한 달이지만, 같은, 어? 분기지만, 어? 더 길잖아요. 이게 작은 수치 같아도, 바뀌잖아요, 숫자가. 나중에 되서는, 120주, 5년 기준으로 보면 120이지만, 156이에요. 12호, 140.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그 틀리게,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이것까지는 하시더라도, 이거는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 선이 안 보여, 나중에는. 이거 240이라면 200선이 40선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태반일 건데, 왜?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말한 거겠죠.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그 일봉을 주봉으로 넣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 어떤 분이. 아니, 일봉을 그럼 한 달이면 뭐예요? 한 달이면 20선이 한 달선이잖아. 그럼 근데 이게 한 달선이야, 20선이에요. 일봉에 20선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고 귀찮으니까 안 해. 그러면서 돈을 벌고 싶고 하고, 돈을 따고 싶고 하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자, 월봉에 의해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 댓글 다시든 뭘 하시든 하세요. 진짜, 그러면, 어? 자, 저는 최대한의 이해가 쉽게 이렇게 수치로,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요. 유료방에서나 가르쳐주고 하는 데지, 이런 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안 써요. 이것도 이렇게 안 쓰는 분들도 태반이고, 전문가라고 리딩하는 사람들도. 이거 그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 텔레비 나오면서도. 이것도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월병에다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어. 안 나오지, 당연히 선이. 아시겠습니까? 전문가도 핫바지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리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서 뭐 보도지표가 맞니 안 맞니, 뭐가 맞니 안 맞니, 자기는 기분만 보니 안 보니, 그러면서 이평선을 이걸 쓰고 있어요. 월봉에다가, 주봉에다가. 60월이면 몇 년이에요, 몇 년. 5년이에요, 5년. 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겠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물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은 있다. 그러니까 긍정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을 갖고 살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릇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내가 채우면 되죠. 그 그릇을. 그죠? 자, 희망을 갖고 주식하시면서 돈 버셨다는 분 별로 없습니다. 올해 특히 전문가도 다 쪽박찬 올해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고, 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시간은 새로운 기회도 준다. 다시 얘기하면 시간은 나한테 기다림을 주질 않아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잘못된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또 새로운 시간이 오듯이, 실패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성공의 시간이 오듯이 새로운 시간이 오고, 나는 것은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 같은 뜻이지만, 이게 옛날에 제가 해놓은 거지만, 이 글이 이게 이 채팅방에 저 블로그에 올린 글이 옛날에 올린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올린 거지만, 이 말은 뭐 항상 써먹을 수 있는 말이고, 이 내용들 진짜 중요한 얘기고, 이거 비공개 하려다가 내 공개를 해놨던 얘기인데 별로 보지도 않고 댓글도 안 달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월봉의 이해, 응? 시간, 기간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응? 역으로 월봉으로 내일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눈 감고 치는 거예요. 월봉 보고 매매를 한다는 것. 그리고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은 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나, 물을 다시 채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시간은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성공하는 주식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